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1945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해방되기 직전에 건국 준비 활동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본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과 싸우죠. 그럼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갈 게 확실하잖아. 마이크를 안 켰네. 들리죠, 그래도? 예. 이거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현장을 위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위한 거니까. 그럼 어때요? 또 다른 외세가 일본이 물러가면 다스려주기를 기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스스로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때요? 준비를 하는 거지. 자, 기억나요? 어디? 충칭에서. 자, 임시정부도 올해 100주년에서 나올 텐데, 지금까지 임시정부는 상하이 시기가 많이 나왔다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충칭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져요. 왜냐면 상하이 시기를 강조하는 건 누구 중심 입장인 거야? 이승만 중심 입장이라면 그렇잖아. 충칭 시기는 누가 주도해서 난 거야? 김구 아닙니까? 아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을 이승만 홍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구를 훨씬 더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충칭 시기를 눈여겨보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디 갔다 오셔서 충칭에 갔다 오셨잖아, 작년에. 그래서 충칭 정부에서 1941년 11월입니다. 누가? 조, 소, 앙 선생의 무슨 주의를 바탕으로? 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뭘 발표합니까? 건국 강령이죠. 건국 강령은 뭡니까? 나라를 세울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죠. 기억나요? 삼균주의는 뭐야? 개인과 개인이 균등해야 되고 민족과 민족이 균등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균등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의 삼균이 또 필요한 거야. 정치는 뭐라고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참정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선거 해야 된다고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어야 된다. 다시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어때요?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 뭐야? 보통선거. 첫 번째. 두 번째, 경제는 뭐라고요? 토지는 뭐야? 반드시 개혁하며 대생산기관, 큰 공장 뭐한다? 국유화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때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좌파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놀랍다는 게 뭐가 놀라워? 건국준비 활동하는 중에 가장 우파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세 번째로 뭐라고 하죠? 교육은 뭐야? 일정 연령 되면 누구나 무상 의무교육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북지역에도 있었죠. 1942년 7월 달에 조선 독립동맹이 조직되고 기억나요? 1942년 8월 달에 조선의용군이 결성된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뭐 할 때 했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올라가서 화북조선 청년연합회들하고 뭉쳐가지고 조선 독립동맹 결성하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여기에서도 뭐 한다고요?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쓸 필요가 없는 게 얘랑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 균이 있으면 이쪽이고요. 없으면 이쪽이야. 이념이 달랐는데 우파와 좌파로 완전 달랐는데 건국강령 내용은 어때? 거의 똑같았다. 라는 건 뭐야? 공통분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1944년 8월 달에 국내에서 누구야? 여운형 선생이 좌우 합작으로 뭘 만들어요? 조선 건국동맹이란 걸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 928쪽에 건국준비활동 나왔습니다. 외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다 설명드렸고, 자,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계열이죠. 삼균주의, 규정, 건국강 다 말씀드렸고, 삼균주의 다 말씀드렸으니까 사료를 보셔야 되고요. 조선 독립동맹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여기 두목이 누구라는 건 봐두세요. 김두봉입니다. 건국강령 읽어보시고요. 내용 똑같아요. 조선 건국동맹, 자, 누굽니까? 여운형입니다. 외우세요. 좌우 합작이다. 해방되는 그날 여운형네 집에 모임을 갖고 뭘로 바꿨어? 건국준비위원회.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해요? 건준. 외우셔야 됩니다. 조선 건국동맹보다 건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국강령, 일제타도와 조선민족의 독립회복,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노동자, 농민 해방에 치중할 것을 주장하 있고요. 세 가지 원칙, 삼불 채택합니다. 왼쪽에 나와있죠. 날개, 말하지 않는다.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철저하게 뭐야? 비밀교사. 몰래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뭐야? 일제강점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사료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첫 번째 사료 임시정부고요. 두 번째 사료는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이요. 세 번째 조선 건국동맹 각인각파 대동단결. 무슨 말이야?
각인각파 대동단결은 무슨 말입니까? 이념을 초월해서 뭐하자? 좌우 합작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조선 건국동맹의 강령이다 라는 겁니다. 반추축국과 협력하여. 반추축국 얘기했잖아. 추축국이 뭐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잖아. 반추축국 뭐야? 연합군이지. 대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 세력을 병멸하자.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 의가 특히 노동, 대중의 해방에 치중하자. 약간 좌파잖아. 여운형생이 중도 좌파. 그래서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 국제 관련히 제가 외우라고 했죠. 뭐, 카, 열, 포까지 하나 외우고, 그 다음 뭐라고요? 모, 미까지. 카는 43년 11월입니다. 첫 번째, 순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누가, 언제,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내용,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1943년 11월 어디에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미, 영, 중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중이.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계속 미, 영은 계속 나오겠지. 뭐 그 다음에는 소련도 나오는데 밑에는까지는 뭐야? 중국이 장제스가 아직은 힘이 좀 덜 빠질 때여서 미, 영, 중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한국인민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 한국을 해방시키며 독립시킨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데 중요한 건 immediately가 아니고 뭐라고요? in due course. in due course 무슨 말이야?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게 문제지. 이게 나중에 무슨 통치의 빌미가 된다고요? 신탁 통치의 빌미가 돼. 오해하면 안 돼. 말장난에 쏘고면 안 돼. in due course가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 OX야. X야. 신탁 통치를 결정한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in due course이기 때문에 이게 신탁 통치의 뭐가 되었다? 빌미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어때요? 오야. 얄타. 말씀드렸죠? 미, 영, 이제 뭐라고요? 소입니다. 중국 대신 뭐가 들어가? 소가 들어가. 미, 영은 공통이고요. 소가 들어갑니다. 이제 스탈린입니다. 내용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독일 항복 후 2, 3개월 이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츠담 선언입니다. 45년 7월달 포츠담은 오늘날 동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포츠담에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독일이 어때요? 패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 영, 중이 먼저 모이고요. 소련도 8월달에 참여합니다. 자, 미, 영은 계속 공통점이야. 자, 카, 열, 포 할 때, 자, 처음에 미, 영, 미영은 공통점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겠지. 그럼 순서대로 해보죠. 순서. 카에서는 누가 들어가? 중이 들어가고. 얄타에서는 누가 들어가? 소련이 들어가고. 됐어요? 그 다음에 포츠담에다면 뭐야? 중소가 다 들어가고. 순서 중소, 중소. 다시 중소, 중소. 소희야 외워야 된다.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지? 너 때문이야. 중소, 중소. 자, 미영은 공통이니까 중소, 중소. 이렇게. 예. 이거 선택지에서 오답으로 냅니다. 아시잖아요. 예. 제가 괜히 이런 짓 하는 게 아니에요. 포츠담은요. 카이로 회담의 결정사항을 확인하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자,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읽어보시면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익혀두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얄타 회담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카이로 선언의 추상적 원칙 천명에 더 나아가 두 가지 사항.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공동 점령, 공동 시정 방침과 함께 미국의 주도성을 다른 강대국들이 확약바꾸자 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일정에 오른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소련의 지리적 접근성, 강력한 지상군의 존재는 미국 측에서 볼 때 전후 이 지역의 성을 불투명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얄타에서도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은 없었고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구두 동의를 얻었을 뿐이다.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20, 30년간의 신탁 통치를 언급했고 스탈린은 이에 대해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만 했을 뿐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는요. 얄타 회담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라는 게 오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뭐 말이 오갔기는 했지만 이게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건 어디서 결정된 거라고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 나오는 겁니다. 자, 8.15 광복과 38선. 일본의 항복. 일본의 원폭토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소련 군대가 참전합니다. 일본의 항복 결정이 8월 10일 새벽에 통보되는 거지. 38도선. 미국이 38도선 경계를 미국이 제의했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미소의 항구에 분할 점령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얘기 중에 여운형이 조선 총대에 요구한 다섯 개.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제목을 달아주지 않겠지. 사료만 딱 주겠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닌 것을 물어보겠지. 누구라고요? 여운형이야. 전국적으로 정치, 경제범을 석방해라. 이때 말한 정치범, 경제범이 많은 사람들일까? 독립운동가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3개월분 식량 확보할 거 왜 이런 말 하죠? 기억나세요? 전쟁 말기에 일본이 뭐 하죠? 미국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합니다. 그럼 아직 8월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하기 전이죠. 모든 식량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백성을 굶기면 안 되는 거지. 그 식량을 나에게 줘라. 내가 관리하겠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치안유지 건국위원회에서 정치운동에 절대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울 나라 우리가 세울 텐데 일본 니네 간섭하지 말아라. 학생, 청년, 노동자, 국민, 건국사업에 동원할 텐데 니네 절대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라고요? 여운형이냐. 왜 여운형이냐? 일본이 항복하기로 결정했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왜 불안해? 당시 우리나라에 조선정부 직원과 관리와 군인과 그의 가족들이 약 80만 명 있었습니다. 그럼 걔들이 어때요?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어. 일본이 항복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 국민들이 2천만쯤 되지 않니? 손에 짱돌 하나씩 들고 던져버리면 돌무지 묻은 80만 개 쉽게 만들지 않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정말 소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야, 그지? 제일 많이 던졌을 것 같아, 돌을. 돌 짓고, 그지? 그냥. 불안하니까. 일본의 마지막 총독은 아베거든요. 아베가 직접 보면 너무 창피하지 않니? 그래서 넘버2 정무총관 보낸 거야. 이름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 이름이 디엔도야, 엔도. 골 때리죠. 이 새끼는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아이야, 그지? 엔도, 진짜입니다. 레알입니다. 레알. 이름이 엔도야. 엔도가 고민하는 거야. 아니, 안심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할 거냐? 이승만, 김구 아니지. 왜? 이승만은 미국에 있고 김구는 어디 있어? 중국에 있어. 그럼 누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될 거 아니야? 임종원한테 부탁해야 못 힘 있겠어. 그게 누구야 이제? 여운형이지. 왜? 여운형은 이미 1년 전에 비밀리에 조선 건국동맹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잖아. 비밀리에 한다고 일본이 모를 일은 없잖아. 그래서 여운형을 찾아가서 센세이, 우리 항복하문이다. 우리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센세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여운형이 좋다. 콜 도와주겠는데 도와주는데 내가 요구한 5개 조항을 들어다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운형 선생이 해방된 다음에 애들 때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일본들 때리지 말라고 방송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착한 국민들은 일본 때릴 생각을 못했어요. 왜? 너무 기뻤고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들어온다는 결정이 딱 났잖아. 미군이 들어온다. 그러자 이제 일본 어때요? 넘겨줬던 모든 권리를 다시 어때요?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은 하루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누구라고요? 여운형이다라는 걸 외우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광복 직후의 상황, 건국준비위원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일단 45년 8월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자마자 기억나잖아? 건국 동맹이 명칭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뭐로 바꾼다고요? 건, 준. 이렇게 8월 달에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요? 좌우 합작이었고. 좌익이 누구야? 여운형. 대표인사. 우익이 누구야 이제? 안재홍.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 안재홍 기억나세요? 민족주의 우파잖아, 그지? 안재홍. 신간에 기억나잖아, 그지? 변절하지 않았던 안재홍. 조선 상고사 감, 그지? 조선 상고사 감. 감은 홍시가 맛있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조선 상고사 감. 그랬는데 문제는 9월 6일날 갑자기 인공을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인공이라고 합니다. 인공을 선포합니다. 이유가 뭐냐? 9월 8일날 미군이 진주하기로 약속이 된 거야. 미군이 진주하기로 약속이 되자 갑자기 인공을 선언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빨간색으로 썼을까? 빨갱이들이. 누가 빠져나갔다고요? 우파가 이탈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파는 이탈합니다. 안재홍. 그러면 이 안재홍 우파들은 이탈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들은 뭘 지지하겠다? 임시정부를 지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또 무슨 말이야? 인공은 딱 느낌이 오잖아. 빨간색으로 쓴 것도 있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요거 왜 헷갈린 줄 아세요? 출제자가 얼마나 치사하냐면 요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써. 우린 구별을 못하잖아.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요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야? 북한의 정식 국호라고. 이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야? 인공이라고 하고, 요거 초대 주석에 누가 추대되냐면 이승만이 추대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그래서 인공 주석에 이승만이 추대했다라고 선택지 나오면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럴 리가. 빨갱이 조직에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건 어때요? 오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승만이 이때 왔냐? 아니, 미국에서 이승만이 10월달이 돼야 들어와 국내에. 근데 이승만 어때? 그냥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 박헌영 이런 애들이. 요거 이제 여운형, 박헌영 이런 사람들 뭐야? 좌파들이 중심이 된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박헌영 계열이 세력을 키워요. 그래서 여운형은 박헌영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운형은 따로 12월 달 되면 조선인민당이라는 당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박헌영과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박헌영과는 달라. 박헌영은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 거의 토마토.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완전 토마토. 완전 익은 토마토, 박헌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운형은 중도 좌파 쪽이지. 아까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 여운형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여운형 북한 사람도 아니야. 저기 양평 사람이야, 양평. 양평 가면 여운형 선생 그 고향이거든. 그래가지고 매년 학술대회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임정을 지지하면서 임정 선언을 지지하면서 이건 좌파들이잖아. 그래서 근데 인공을 선언했는데 이걸 왜 했냐? 이유는 간단해. 미군이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보다는 아무래도 뭐야? 공화국이라는 정부 형태를 띄고 있으면 훨씬 협상력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좌파들만 남게 됐다는 거. 오히려 이제 좁아지게 됐다는 거. 이게 한계점이지. 자, 그러면 자, 9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방 후에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일제시대 지주와 자본가 무슨파 친일파들 해방됐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소희야. 뭘 어떻게 해? 목을 길게 빼고 깨끗하게 씻고 있어야지. 왜? 그래 우리가 자르기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들이 어때요? 그 짓은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모여서 당을 만들어. 이게 뭐라고요? 한국민주당.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한민당이라고 합니다. 한민당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지주와 자본가입니다. 순도 100%의 친일파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친일파들이 주도적인 정당이 바로 한민당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누가 귀국한다고요? 이승만이 귀국합니다. 이승만은 귀국해서 뭐 할까요? 요거 이제 송진우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송진우가 또 한화 야구선수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예. 이승만은 뭐야? 독립촉성국민협의회 뭘 만듭니까? 독촉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김구는 늦게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여기 태평양이란 큰 바다가 있잖아. 중국이 훨씬 가깝잖아. 비행기 타고 가면 중국이 훨씬 가깝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승만 부지런해서 빨리 오고 김구는 게을러서 늦게 왔을까? 말도 안 되지. 들어올 때 어때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지. 미군정이 어때요?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남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뭐밖에 없으니까? 미군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김구는 무슨 자격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개인 자격으로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11월에 늦게 들어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한국 독립당, 무슨 당 브랜드로 활동할까요? 한독당이라는 브랜드로 활동하지 않을까요? 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운형은 따로 뭔다? 인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재홍은 나가서 또 당을 만들어. 그게 뭐야? 국민당을 만듭니다. 자, 안재홍은 무슨 당 만든다고요? 나중에 국민당 만듭니다. 국민당. 당연히 뭐도 만들어질까요? 공산당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세력이 이제 정치 세력이 뭐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권력을 잡고 싶은 거지. 자, 봅니다. 자, 1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 결성 중도자 여운형과 중도유 안재홍입니다. 조선건국동맹을 개편하여 좌우 현합 형태를 조직하는데 자, 활동 봅니다. 치안대 설치하고요. 전국 145개 지부도 설치합니다.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어요. 세력 약화.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안재홍 우익이 탈퇴하는데 자, 외우셔야 된다고요. 탈퇴할 때 명분이 뭐라고요? 써두세요. 임정지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합니다.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했고요. 각 지부도 인민위원회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영운형이야. 하지만 이승만은 나중에 귀국한 다음에 취임을 거부했고요. 당연히 미군정을 인정할 이유가 1도 없지 않습니까? 미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건국준비위원회 강령 중요합니다. 본 준비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완전한 개방된 통일기관이 결코 혼잡한 협동기관 아니다. 자, 밑줄 하세요. 각계각층이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한 협동기관 아니다. 정말 멋진 문장이야. 무슨 말이야? 좌든 우든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단락은. 근데 뒤에 결코 혼잡한 협동기관 아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야. 친일파는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계각층 다 좋아. 독립운동 세력이면 다 좋아. 다 들어와. 그러나 친일파는 빼야 돼. 왜? 친일파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되니까. 혼잡한 협동기관은 아니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참 멋지게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치? 오은 선생이 썼나봐. 그지? 굉장히 잘 썼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군요. 자. 그 다음에 1, 2보다 중요한 게 3입니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가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자, 일시적 과도기 밑줄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일시적 과도기가 뭐야? 일본이 패망했잖아. 그럼 행정의 공백 상태가 있잖아. 하지만 아직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정부를 만들지 못했잖아. 1.20공화국 수립 전이잖아. 일시적 과도기가 뭐야? 미군정 시기인 거지.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갔지만 우리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뭐야? 일시적 과도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미군정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 질서를 자주적으로, 외세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겠지. 자, 다양한 정책. 자, 독촉 외웁니다. 이승만.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 무슨 빚쟁이 같은데? 독촉. 자, 우익, 반탁, 단독정부 수립운동, 한민당과 우호적, 미군정의 지원. 한민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승만과 우호적이 했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미군정이 이들은 뭐 한다고요? 지원합니다. 왜? 한민당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거의 무슨 파가 많다고? 친일파가 많다고. 그러면 친일파들 미국을 좋아하지,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일본을 때린 게 누구야? 미국 아니야. 근데 미국한테 바로 손을 잡아 무릎을 꿇어요. 이유가 뭘까요? 친일파들이 일본이 좋아서 무릎 꿇는 애도 있겠지만 일본이 힘이 세니까 무릎 꿇었지. 생각해봐. 근데 어때요? 그 힘센 일본을 완전히 니킹 날려버린 게 누구야? 미국이지. 그럼 어때요? 한 번 꿇은 새끼가 두 번은 못 꿇겠냐고. 너무 잘 꿇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은 얘들을 왜 봐주죠? 왜 끌어안죠? 미국이 원하는 게 뭐야? 친미 반공 국가를 수립하는 거라 했지. 그러면 한 번 꿇은 애들이 잘 꿇을 거라고 미국은 너무 잘할 거 첫 번째. 두 번째. 반공은 누가 좋아할까요? 뭐 가진 자들이 반공을 좋아하지 않을까? 얘들이 지주와 자본가지.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하지 않을까? 세 번째, 진짜 이유. 이들이 지주고 자본가고 부자지. 자식들을 유학을 많이 보냈어. 뭐가 되는 거야? 영어가 되는 애들이 얘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미군정 정치를 우리가 흔히 통역 정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과서 교재는 안 나오지만 통역 정치라고 하는데 그 통역이 주로 어떤 세력일까? 이 한민당 세력이 통역을 맡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 영원형을 미군정이 뭐라고 소개한 줄 알아?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소개했으면 내가 이해할 거야. 친일파라고 소개했어. 영훈형을. 영훈형이 친일파야? 친일파는 지들이 친일파면서. 아, 정말 낯두꺼운 것들. 한민당, 송진우, 김성수. 자, 송진우는 몰라도 김성수는 알잖아. 송진우는 곧 암살돼서 별로 활동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고, 김구보다 먼저 암살된 사람이 송진우거든요. 김성수는 알잖아. 누구야? 또 예능 열심히 보면 또 막 옛날 쿨 김성수 그딴 소리 하면 큰일 난다. 뭐라 그랬어? 경성방지,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삼관왕. 삼관왕 아니야.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삼관왕. 김성수. 자, 외웁니다. 한민당도, 자, 이거 참. 한민당도 뭐 한다고요? 임정, 지지를, 자신들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임정을 지지하겠대. 참 어이없지 않니? 이들이 언제부터 임정을 지지했어? 임정 지지할 거면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김구sem한테 돈도 좀 보내드리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잖아. 이들이 말하는 임정 지지는 뭐를 의미할까요? 진짜는 인공을 반대하는 게 목적. 그럼 봐봐. 임정 지지는 안정과 한민당의 공통점에 구별이 안 되지.
그 뭐라고요?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인공반대. 이게 뭐라고요? 한민당의 진짜 목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주 자본가 출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지를 선언했고 미군정 김명을 유지했고 우익진영의 대표 정당 조직이고 조선인민공화국 타도에 주력한다. 이게 진짜 목적이야. 왠지 알겠죠? 좌파가 권력 잡으면 어떻게 했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겠지. 그래서 이들은 활동하고요. 김구 한독당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정당이고 반탁 추진했고요.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당연하죠. 이따 보면 돼. 그 다음에 조선국민당이 이름 뭐야? 국민당. 누구야? 안정이 뭐라고요? 국민당. 자, 외웁니다.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 이 사람 뭐라 그랬어? 우파라 그랬잖아. 우파가 강조하는 게 뭐야? 민족인가? 그래서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 국민당. 보통 국민 이름 글자 쓰는 사람들 우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족자주연맹 김규식입니다. 자, 외웁니다. 김규식 뭐라고요? 민족자주연맹. 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있다고요? 김규식. 봐봐. 김구하고 김규식은 내가 결이 다르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김규식은 우리 무장투쟁할 때도 했잖아. 끝까지 조합합작을 외치면서 민족혁명당에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1942년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김원봉하고 들어올 때 그때 김규식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국공무원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갈등을 빚은 다음에 1944년이나 돼서 구주석 자리 마련해서 5차 기원한다 그랬던 게 기억나죠? 그래서 김규식 형님 뭐라고요? 따로 조직 만들기 뭐라고요? 민족자주연맹. 김규식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분이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훈형은 아까 얘기했잖아. 뭐 만다 그랬어? 인민당 따로 만다 그랬지? 건국동맹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성했고요. 조선인민공화국 와해 이후에 창단합니다. 좌우합작운동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박헌영 뭐하죠? 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이 나중에 미군정과 대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남조선노동당 줄여서 뭐야? 남노당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북조선노동당이 생겼겠지 당연히. 북노당과 합당해서 이제 조선노동당이 돼. 오늘날 북한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노동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모르지.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그래서 조선노동당 기관지 그러잖아. 됐고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두 글자로 민전이라고 하고요. 요건 알아야 될 게 1946년 2월에 결성된 남한의 좌익계 정당을 총연합한 게 바로 민전입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 모삼 결정을 지지한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하나 더 써주세요. 조선신민당. 백나문이라고 기억나세요? 이 형님이 조선 신민당을 만들어. 요 신민당은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의 김두봉도 이제 북조선 신민당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 북조선 신민당하고 북조선 공산당하고 뭉쳐가지고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 되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나올 거니까 화내지 말고 요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백나무는 뭐 한다 그랬어요? 외우셔야 돼. 이쪽에서 강조한 건 연합성. 자, 안재홍은 뭐야? 신민주주의와 나와있잖아. 안재홍은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라 그랬잖아. 백나무는 연합성, 신민주주의. 뭘 강조한? 연합성 뭐야? 이제 좌우 뭐야? 손을 잡자. 뭐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백나무는 정치적 성향이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영훈형 쪽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 노동당에 흡수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출제 빈도 높은 건 뭐였어? 이승만의 독촉과 한민당, 김구의 한독당. 이 정도만 공부해도 풀리는 문제가 나오지만 뭘 알아야 됩니까? 안정호의 뭐라고요? 국민당이라든가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까지는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운형이 나중에 인민당, 조선인민당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인민위원회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선인민공화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조선인민당 선언. 이것도 누구와 관련된 거라고요? 여운형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한민당. 우리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이하여 완전한 자주 독립 정부가 되도록 지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민공화국 운운하며 정부를 참칭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우리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무리가 있다면 어찌 3천만 민중이 용납할 바이랴. 굉장히 막 정의로운 척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자, 겉으로 내세운 건 뭐라고요? 임정 지지고요. 진짜로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인공을 반대한다. 이거 나오면 누구라고요? 한국민주당보다 한민당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미국과 소련의 군정입니다. 자, 남한은 미군정인데,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고요. 조선 총독부로부터 통치권 인수받습니다. 군정을 선포합니다. 메가더 포고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제 통치제도를 이용해 직접 통치. 중요한 말은 직접 통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을 모두 인정, 부정. 한민당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을 지원했고, 친일파 차단 및 농지개혁 등에는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이야, 소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조선동아일보 복간되고 좌익계 언론은 탄압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 군정인데요. 평남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입니다. 평남건국준비위원회 누굽니까? 조만시입니다. 중심으로 건국활동을 했어. 건국준비활동 합니다. 하지만 소련 군대가 들어오니까 평남건국조 조만식은 우파야 좌파야? 우파잖아. 뭐 할 때 기억나? 그래, 물산 장려운동 할 때 기억나잖아.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중심으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이 20명이거든. 우파가 17, 좌파가 3명인 거야. 소련이 왔어. 어때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헤어지세요. 그리고 좌우 합작으로 인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좌우 동수로. 그래서 평남건국준비위원회 뭐야? 강제 해체시입니다. 좌우 합작의 인민위원회로 개편을 올립니다. 소련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소련군 사령부가 인민위원회 행정권을 위임하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통치라기보다는 간접 통치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민족주의계열의 인사는 숙청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숙청될까요? 조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권력 잡습니까? 소련을 등에 업은 누구야? 김일성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메가더포를 읽어볼게요. 북위 38도소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관한 당분간 분간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 직원과 고용인, 기타 재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자산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야? 친일파 관리되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야. 군사적 관리를 한 동안에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한 공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 정부, 임시정부라든가 인공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걸 정치단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 유일한 합법정부는 뭐라고요? 미군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건 어때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점령군의 성격이 아니냐. 해방군이라기보다 점령군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딴 것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치스차코프. 소련에 들어왔던 소련의 군대 대표자가 치스차코프야.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은 소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의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놨다.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외놈들이 파괴한 공장지역 회복하라. 블라블라블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블라블라. 붉은 군대는 모든 조직기업 재산을 보호하며 정상 작업하기 위해서 100%는 원조할 것이다. 느낌이 다르지 않나? 좀 많이 다르지. 미국은 뭐라고요? 강압적으로 뭐하러 왔다고요? 점령하러 왔다는 느낌이 든다며 치스차코프는 뭐라고? 니네 알아서 행복한 나라를 만드세요. 우리는 그냥 도와드릴게요. 뭐 그런 의미가 강하지. 그래서 학계에서는 미군정은 직접 통치를 했고 소련은 뭐라고요? 간접 통치를 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직접 통치를 하면 미군정이 모든 게 중심이 되니까 친일파 청산과 토지계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반면에 북한에서는 봐봐. 어쨌거나 어때요? 소련은 뒤에 있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앞장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럼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야. 국민들의 표를 얻는 거, 지지를 받는 거지. 그때 가장 많은 지지와 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 친일파 청산과 무슨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토지 기억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걸 가장 먼저 간판 머리 큰 아이가 누구야? 김일성이었던 거지. 아이라고 말해도 돼. 왜? 1912년생이거든. 그럼 1945년이면 몇 살이야? 우리 나이로 34살밖에 안 돼. 저희 형보다 어린 거 맞잖아. 친구야? 반갑겠다. 내 입장에서 아이라고 말해도 되지. 자, 오른쪽에 한민당 봅니다. 국내에 있던 우익 정치 세력 중에서 8.15 직후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일본 패왕 당시 국내에서 던 동아일보 그룹이었다. 동아일보 그룹의 핵심 여사였던 송진은 8.15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정세를 관망하다가 미군 진주를 앞두고 환영회를 구성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환영회 구성하고 당시 활발을 왜 이럴까 목소리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조선공산당 중심의 좌익 정치세력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미군 진주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미군 3.6 앞두고 9월 6일날 건준이 인공을 개편되자 송진우는 국민대회 준비위를 결성하고 동아일보 사옥에서 결성한 뒤에서 송진우, 김성수, 서장모, 원세훈 국정원장 원세훈이 아니야. 김준현, 장택상 혹시 기억나세요?
친일파 장승원이를 박상진 선생이 죽였다 그랬지? 그 셋째 아들이 장백상이야. 외교부 참여했다. 국민대회 준비 충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자, 중요하죠? 충칭 정부에 대한 뭐야? 지지고요. 이 조직이 모태가 돼서 결국 9월 16일 한민당을 결성합니다. 자, 한민당은 두 가지 내세웠죠. 뭐라고요? 충칭 정부를 지지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라고? 인공을 뭐한다? 반대하는 게 진짜 존재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걸 쭉 설명드린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시험 나오는지도 아셔야 되고, 이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모든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군정이지. 그리고 남쪽은 미군정이고 북쪽은 누구라고요? 소련이잖아. 결국 어떻게 할까? 이 둘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45년 12월 달 뭐가?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지. 세 나라는 뭐야? 미국, 영국, 항상 미영 들어간다 그랬잖아. 뭐라고? 소련. 사실 미국하고 소련 두 나라만 만나면 되지. 근데 둘만 만나면 싸우잖아. 그래서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적인 강대국 영국을 끼워준 거에 불구하고 영국은 발언권 있어 없어? 없겠지 거의. 그럼 발언권은 미국하고 소련이잖아. 그럼 이 두 나라는 뭘 원할까요? 플랜 A가 뭐라 했어? 한반도 전체를 지네가 먹는 게 플랜 A야. 안 되면 플랜 B 가동해야 되겠지. 반띵이라도 하자. 이게 플랜 B야.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치열하게 이제 외교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텀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는 것까지 937조까지 한 텀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안 쉽다.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칠판이 부족해. 칠판 지우고 한 칠판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할게요. 별로 쉬지 말고 칠판만